3장 글로리아의 사례. 이 회기는 여러 다른 분야의 새 치료자가 시행했던 글로리아 인터뷰 시리즈 중 하나다. 새 치료자는 인지정서 치료의 알버트 앨리스, 게슈탈트 치료의 프레드릭 펄스, 그리고 칼 로저스다. 글로리아의 사례는 다른 어떤 사례의 기록보다도 정신건강 수련생에 초점을 둔 사례였다. 로저스의 인터뷰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 언급했듯이 사례 요약은 전체 추거록을 발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실었다. 그러나 사례 전체 추거록은 로저스와 우드에게서 찾을 수 있고 로저스와 앨리스 양쪽 다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례의 토론도 볼 수 있다. 이것에 흥미가 있는 독자는 바인 라흐를 보면 된다. 이 책에서는 논란이 되는 필름 기록을 흥미롭게 볼 수 있으며 결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49 단어가 들어가 있는 대화 추거록과 글로리아와 로저스 사이에 실시된 후기 회기까지 이어지는 관계의 상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로저스는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회기를 시작하고 있고 그와 글로리아가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눌 것이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한다. 나는 당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그는 말한다. 글로리아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지만 테너 톤인 로저스의 목소리 덕분에 지금은 편안하다는 느낌을 전달한다. 그녀는 그가 엄격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고 로저스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글로리아는 토론하기를 원하는 주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나는 최근 이혼을 했고 이전에 치료를 받고 편안해지긴 했지만 이제는 가지 않아요. 요즘 갑작스러운 큰 변화는 내가 혼자가 되는 것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녀는 과거 정서적 문제가 있었던 9살 딸 파미가 집에 남자가 있는 것에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글로리아는 파미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자각하고 있고 그들이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했던 것을 설명하는데 점차 성관계 관련 주제로 확대된다. 최근 딸은 내가 아빠와 헤어진 이후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물었어요. 나는 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주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딸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 라는 관점을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녀는 나는 당신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난 당신이 내가 딸에게 진실을 말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로저스는 글로리아와 딸의 개방적 관계가 위협받을까봐 그녀가 걱정하는 것에 반응한다. 글로리아는 그녀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처음 본 느낌에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그것이 더럽고 무서웠고 그 이후 잠시 어머니가 싫었다고 말한다. 이에 글로리아는 딸과의 솔직한 관계를 원하는 것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몹시 슬픔을 느꼈다. 로저스는 말한다. 나도 당신이 딸에게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 답이기 때문에... 글로리아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완전하게 마음을 열어 정직해지는 것이고 그녀의 거짓말로 딸이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신경 쓰인다고 말한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계를 긴장으로 이끌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로저스는 당신은 딸이 의심할 것이고 모녀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느끼는군요. 라고 반응한다. 글로리아는 딸이 그녀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설명하고 글쎄요. 딸 아이가 더 자라서 스스로 이러한 민감한 상황을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그녀는 아마도 내가 좋은 사람이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나를 악마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이후의 토론에서 글로리아는 자신의 어두운 면에 대해 수치심이 있음을 설명하고, 로저스는 알겠어요. 더 깊은 부분은 차단해 버리는군요. 만약 딸이 정말 당신을 안다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로리아는 이것에 동의하고 어떻게 그녀가 한 남자와 관계를 가질 때 죄책감을 느끼는지를 설명한다. 그녀는 어떻게 특별히 준비해 놓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라고 말한다. 그녀는 딸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딸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나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로저스는 만약 당신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딸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편안할 수 있겠어요? 라고 다시 진술하고, 당신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 실제로는 좋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라고 덧붙인다. 글로리아는 이에 동의하고 나서 그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조바심이 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로부터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거짓말한 것과 한 남자와 침대로 간 것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는데 당신이 도움 주길 원해요. 그래야 편안할 수 있어요. 로저스는 이에 대해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조바심이 들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답을 주기에는 매우 사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 스스로에게 답해주는 작업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나는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라고 응답한다. 글로리아는 그의 말에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대한 주제를 이미 앞에서 다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떠올라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 부분은 그녀의 성격 중에 고집센 악마로 보이는 면에 대한 갈등과 동일하다. 그녀는 그것을 부인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는 없었다. 로저스는 그녀가 가지는 실망감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많은 부분을 다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일부 죄책감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게 하려는 부분은 모두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 그는 계속 표출해 보세요.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당신이 느끼는 진정한 깊은 혼돈을 알겠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 이어간다. 글로리아는 로저스가 말했던 것을 확인하고 편안해지고 싶은 그녀의 욕구는 아동기에 받았던 영향을 살펴보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기술한다. 이것들이 떠오르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그녀는 얼마나 이중 속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밤에 일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즐긴다. 또한 여분의 돈이 생기는 것이 즐겁지만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다는 혹은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그녀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과 밤에 일을 하는 것 둘 다를 원한다. 나는 점점 더 내가 완벽주의자가 되어가는 것을 깨달아요. 해결책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내 기준에서 완벽해지거나 더 이상 그런 욕구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로저스는 그녀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어느 부분은 좀 다르다 해도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지 물었지만 글로리아는 이에 대해 부인한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로저스는 이에 대해 아니군요. 그래요. 라고 반응한다. 글로리아는 그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그녀 자신이 되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 로저스는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요. 당신의 행동이 당신에게서 벗어난 것처럼 들리는군요. 당신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군요. 라고 반응한다. 글로리아는 그의 진술을 확인하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파트너로 맺어진다면 성적 삶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은 육체적 욕망으로 누군가와 자게 되는 그 순간을 말한다. 이럴 때 그녀는 나는 아이들을 마주하는 게 싫어요. 나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고 스스로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만약 환경이 다르다면 내가 그것을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한다. 글로리아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상황과 같이 건전한 상태라고 언급하고 그와 같은 바람은 어쩔 수 없다고 진술한다. 그녀 스스로 그래, 나는 그렇게 할 때 내가 싫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아이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유를 질문하기 시작하고 로저스는 어쨌든 때로 당신이 가지는 감정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때문에 당신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중단해야 하나요? 라고 말한다. 글로리아는 신체적 유혹을 느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기분이 든다고 설명한다. 로저스는 그렇게 행동한 것이 자신의 내적 기준과 맞지 않다고 느꼈지만 그 전에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라고 진술한다. 글로리아는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나쁜 행동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건 확실해요. 라고 말한다. 그녀는 로저스에게 당신은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열려있는 마음과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느끼나요? 예를 들어 내가 파미에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지금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단다. 내가 딸에게 진실을 말하면 딸은 나에게 충격을 받고 자신을 더 괴롭히겠죠. 나는 죄책감을 없애기를 바라고 그건 내게 도움이 되겠지만 파미에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로저스는 이것이 당신에게는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당신 스스로를 너무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한다. 그는 당신이 말했던 사실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는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했던 것에 대해 옳다고 느낀다면 한 남자와 침대로 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나는 내가 딸에게 진실을 말하거나 딸과의 관계를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계속 말한다. 글로리아는 나는 나를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길 원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작업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나는 파미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후 글로리아는 파미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충동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로저스는 당신이 원하는 행동에 대해
스스로 나쁘다고 여기고 있을 때 수용한다는 느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 글로리아가 이에 동의했을 때 그는 그것은 힘든 과제로 들린다고 말한다. 글로리아는 그녀가 진실하게 사랑하는 상대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말한다. 그녀가 치료에서 배웠던 것이 있고 그녀의 바람이 당연한 것이라 해도 그렇게 느낀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력감을 가졌다고 말하고 로저스는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였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무력감이 든다고 했어요. 지금 당신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글로리아는 이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또한 그녀가 더 이상 무력하지 않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로저스는 그녀에게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하는지 묻고 파미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위험을 말해주길 원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만약 딸이 내가 악마라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여 준다면 그건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도울 수 있고 스스로를 형편없진 않다고 여기게 해줄 거예요. 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엄마로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 좀 더 개방하고 좀 더 관대하게 그것을 다루어도 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파미가 자신을 충분한 한 여성으로 사랑스럽고 섹시한 여성으로 봐주기를 바란다. 파미가 충분히 자신을 수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로저스는 그렇게 불확실하게 들리지는 않네요. 라고 말하고 난 이후 당신은 거기에 앉아서 파미와 그런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글로리아는 권위자가 그녀에게 오케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한다. 로저스는 위험하게 사는 삶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딸과의 관계 개선을 운에 맡겨봐야 해요. 당신은 딸에게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알려줄 기회가 필요해요. 글로리아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녀에게 사랑받고 수용받지 못한다면 나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계속 얘기한다. 로저스는 만약 당신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수용이 당신에게 거짓된 것으로 비춰진다면 좋았던 것도 안 좋아지게 되나요? 당신이 말하고자 한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한다. 글로리아는 그에게 동의하고 자신의 엄마로서 너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어떤 외상도 입히지 않기를 원했다. 로저스는 내가 말했던 삶이 위험하다고 한 부분은 그것은 책임에 대한 고통이에요. 매우 놀라운 것이죠. 라고 응답한다. 그러고 나서 로저스와 글로리아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항상 정직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정직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그를 상냥하고 밝다고 생각하는 것에 질투심을 느낀다. 로저스는 글로리아가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녀는 작은 위조품이 되어야 했다고 말한다. 글로리아는 아이들의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고집센 부분이 있다고 기술하고 아이들이 자신을 더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로저스는 아이들이 당신을 알면 당신을 사랑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 같네요. 라고 반응한다. 글로리아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그녀가 옳게 행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고 로저스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승인을 받고 싶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반응해 주고 있다.
글로리아는 적극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그녀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주는 책을 읽었을 때 그녀가 얼마나 희망을 가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무슨 일이 있든 정직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로저스는 당신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반응한다.